부자TV의 이수빈 대표, 최현욱 대표님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행복한 부자 되기 네. 얘기를 나눠주시는데요. 두 분이 2022년 상반기에 꼭 주목해야 할 종목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이 주식 트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요. 네네네. 나무는 일단 심어놨습니다. 먼저 이 대표님부터. 네네. 일단은 제가 좀 좋게 보는 섹터는 첫 번째로 사실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얘기한 메타버스이긴 합니다. 네. 뿌리예요, 이게? 네. 이게 또 메타버스가 뿌리가 되고 네. 여기 또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겠죠. 메타버스를 아주 좋게 크게 보시는군요. 저는 지금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보다 더 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좀 4차 산업의 혁신, 그 중에 좀 핵심이 될 만한 산업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게 좀 제 취지거든요. 사실 작년에는 메타버스 내에서도 굉장히 좀 다양한 섹터군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컨텐츠, 즉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많이 강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기기를 썼을 때의 그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기업들 내지 뭐 게임 관련주들 이런 데좀 강세였는데 전 올해부터는 하드웨어 쪽으로 좀 강세를 보여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은 스마트폰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스마트폰도 사실 초기 단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안 썼잖아요. 네. 그게 왜 그랬냐면은 선택적인 수요가 이제 이루어졌었던 시장이었고, 이걸로 우리가 끽해봤자 뭐 전화하는 거, 우리의 생활이 여기에 담겨 있지는 않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생활로 넘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존재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다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가 저는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기업들이 좀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 전망을 보자면은 4년간 10배의 성장 전망까지 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4년간? 네네네. 오. 그래서 실제 지금 뭐 페이스북, 지금의 메타, 그리고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도, 그리고 우리나라 또 삼성전자까지도 이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좀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시장은 어떠냐면은 이러한 안경처럼 나온다라고 봤을 때, 이 안경을 쓸 때 만약에 내가 뭐 저 노트북이 뭔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딱 클릭 하나만으로 이 노트북의 정보와 그걸 구매하기까지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페이지가 좀 열린다고 봐요. 그러면 이 메타버스 이 섹터 중에서 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저는 이 기업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이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사실 스마트폰도 그렇습니다. 스마트폰도 애플이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에 거의 화랑기가 나왔거든요. 아이폰을 많이 쓰면서 지금 애플이 올해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처음으로 이 AR 기기를 출시할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에 이 기기를 만들어서 파는 업체들이 돈을 버는 거는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많이 팔릴지 말지는. 근데 이건 하나 알 수 있어요. 많은 업체들이 이 기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 기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대표적인 기업이 LG이노텍이라고 좀 보는 겁니다. 얘는 왜 그러냐면 일단 애플의 기존 아이폰 13 뿐만 아니라 기존 아이폰에 들어갔었던 카메라 모듈을 대부분 납품하던 업체예요. 사실 메타버스 기기에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카메라 모듈과 그리고 디스플레이예요. 자율주행에도 이용하겠네요. 맞습니다. LG 이노텍은.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이거 꼭 사야 되겠네. 또 귀가 귀가 막 움직여 귀가. 그러니까 이 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는 게 멀미 현상이 좀 있어요. 네. 기기를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안경처럼 쓰고 다니려면은 최소한 어지럽진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지러움이 어디서 오느냐? 이 반응 속도가 느리고, 즉 우리가 이 기기를 통해서 현실 세계를 가상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인지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느리다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해상도도 아직까지는 실제 현실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정도의 해상도가 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LG 이노텍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빨리 인식을 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는 기업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높은 해상도를 낼 수 있을 만한 또 LG입니다. 우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야, 나 저거 가지고 있었는데 팔았는데.
그러니까 OLED가 기존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도 기존의 네. LCD에서 OLED로 많이 채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할 겁니다. 기존 이제 반도체 웨이퍼,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OLED 기술을 입혀서 OLED OS라는 디스플레이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될 건데 아 근데 이게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었어요. 맞습니다. 디스플레이. 왜냐면은 안 움직였어요. 기존에는 LCD 실적이 좌우가 됐었거든요. 예, 예. 근데 올해부터는 OLED 사업부가 흑자 전환이 되면서 OLED. 앞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뛸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두 업체가 애플에 확실하게 납품을 하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기존에 아이폰에 납품을 했었기 때문에 아. 이런 기대감이 있구나. 그게 좀 더 가시화가 된다면은 더 부각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얘도 이제 카메라 모듈 그리고 3D TOF 관련된 기업인데 나무가라는 기업이 있어요. 나무가? 네, 좀 생소한 기업이죠. 예. 그러니까 이 기업은 뭐 이 나무에 좀 어울리기도 한데 그죠?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느냐? 얘도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업체예요. 근데 얘는 애플과는 크게 관계가 없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빼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도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하면서 XR 기기 출시에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얘가 만약에 XR 기기를 출시를 한다면 기존의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납품을 했었던 카메라 모듈을 그대로 또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어. 기존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하던 업체예요. 얘는 특히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게 90% 이상. 이 시장이 큰데요? 네. 거기에다가 또 부각이 된 게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로봇을 또 엄청 많이 만든다라고 해요. 예. 근데 그 로봇에도 카메라 모듈이 필요한데 그거를 또 얘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가시화는 안 됐지만 삼성전자라든지 애플이 만약에 AR 기기를 만든다라고 봤을 때 이런 업체들과의 협력 관계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실질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좀 더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다. 자 지금 빨리 저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나무가 주가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 거예요? 저는 저 이노텍 디스플레이는 얼마에 샀다 얼마에 팔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 자 다음 섹터 한번 진행할까요? 다음으로는 저는 또 자율주행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뿌리인 자율주행을 좀 붙여볼게요. 향후 5년 안에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반자율주행에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 또 어떠한 부품들이 많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핸들과 페달을 안 밟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뭐가 필요할까? 결국엔 사물을 인지하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인지를 해야 피해가고 뭐 가고 멈추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인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인지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라이다, 레이다, 그 다음에 카메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 카메라는 공통적인 부분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는 카메라가 기존에는 스마트폰 위주로만 많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추가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았었죠. 근데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죠. 자동차에도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카메라에 들어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3개 내지 4개 된다면은 자동차에는 5개 내지 최대 15개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비용도 비싸요. 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만큼 더 고성능의 네.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도 비싸니까 이거를 초기에 선점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에서 더 보다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겠구나. 그럼 이것도 LG 이노텍인가? 맞습니다. 이번에는 사과네요. 아까 포도였고. 네, 이번 주 사과나무인데, LG 이노텍. 꼭 담아야 되잖아요. 큰일 나겠네 이거.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선도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율주행차에서 네. 가장 선도하는 네, 기업이요? 자율주행 우리나라요? 기술하면 이 정도, 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전기차 뭐 이런 것도 자율주행. 테슬라? 맞습니다. 테슬라요? 사실 테슬라가 가장 좀 앞서 나가긴 합니다. 그래요? 자율주행이랑 또 네, 자율주행 그 모드 기능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또 많아졌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 좀 많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테슬라의 기존에 이 카메라를 납품한 업체는 앞으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화한다고 봤을 때 그 카메라를 또 그대로 쓰지 그렇겠네. 않을까에 네. 대한 기대감이 클 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LG노텍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노텍이 그 네, 회사예요? 테슬라의 카메라를 납품을 합니다. 내가 왜 몰랐지?
왜 저걸 안 샀지? 그래서 최근에 또 어떠한 게 발표가 됐냐면 얘가 이제 테슬라의 전장 카메라를 조금 더 대량 공급을 추진할 것이다 그래요? 라는 발표를 또 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로도 괜찮고 자율주행으로도 괜찮은 기업이다. 두 번째 기업도 그와 관련된 기업인데 삼성전기라는 전기. 기업입니다. 아 여기도 카메라인가? 네, 사실 삼성전기는 반도체 내지는 MLCC로 많이 유명한 기업이긴 네. 한데요. 얘가 또 전장용 카메라도 납품을 합니다. 실제로 테슬라에 작년 7월에 대량 공급을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LG노텍도 테슬라에 납품을 좀 더 많이 할 거다라는 발표를 한 이후로 삼성전기에 이제 투심이 몰리는 거죠. 얘도 작년에 테슬라한테 납품을 했는데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또 이익적인 측면이 성장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좀 관심을 가질 네.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같은 카메라 쪽 계열로서 세코닉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얘는 어떤 기업이냐면 똑같이 카메라를 만들긴 하는데 다른 기업들은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도 스마트폰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전장적으로 그러니까 즉 자동차의 카메라를 많이 팔아도 크게 이익적인 성장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세코닉스는 전장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적인 전체 캐파가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걸로 기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랑 네. 같이 자율주행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는 아, 상황이기 그래요? 때문에 그런 좀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자율주행 쪽 섹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요? 마지막은 더 어려우실 수도 있으세요. 사실 NFT라는 사업인데 NFT.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면은 가상 세계가 좀 커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 가상화폐를 토대로 메타버스 시장에서 화폐로 또 네. 취급해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좀 이어주는 재화 역할이 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이 커져갈수록 이 시장도 커져갈 수가 있겠는데, NFT가 지금은 이제 컬렉션, 즉 수집품에 대한 좀 시장이 더 커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아트를 사고 파는 이런 쪽으로 먼저 좀 치고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면은 그에 대해서 또 사고 팔 수 있는 품목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옷, 신발, 그 다음에 뭐 캐릭터, 아바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도 다 이제 NFT화해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가지고 내가 입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안경이 진짜 상용화가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거를 차고 다닌다고 본다면 그냥 가상 세계에서 옷을 입는 거를 내가 이걸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시장은 좀 나중에 더 커지지 않을까. 이 열매도 한 3가지 정도 알려주실 거예요? 네네네. 네. 사실 이 산업 자체가 워낙 초기 단계라 우리가 기업을 좀 평가를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네. 그래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갖자면 첫 번째로는 저는 컴투스 홀딩스를 좀 볼 것 같습니다. 컴투스. 왜냐하면은 일단은 국내 기업에 국한되었을 때 봤을 때 NFT라는 개념에서 파생을 시켜 본다면은 일단 희소성에 대한 가치거든요. 그럼 그 희소성을 누가 줄 것이느냐, 결국에 그 지적재산권 IP가 좀 있는 기업이 좀 좋겠다라고 봐요. 그래 봤을 때 국내 기업으로는 게임사랑 엔터사가 좀 대표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컴퓨터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게임사 중에서는 그래도 NFT에 대한 빌드업이 가장 많이 잘 되어 있다. 실제로 코인원의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전체적인 이 판으로 봤을 때 이 판을 요소마다 좀 그려가고 네. 있는 기업이다. 장기적인 플랜이 서서히 좀 윤곽이 좀 잡히고 있는 네.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터사인데요. 아무래도 국내 엔터사 하이브. 중에 가장 또 유명한 네. 하이브인데 최근에 뜬금없이 또 방탄소년단의 군 문제로 다시금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가 좀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는 이미 과거부터 있어 왔던 문제였고, 그리고 그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또 라인업을 구상을 해놨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탄탄한 상황에서 하이브의 가장 큰 장점인 BTS라는 IP가 아직도 좀 굳건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지금 배치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NFT 사업 또한 좀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SM이라는 기업입니다. 알겠어요.
SM은 그 이수만 씨가 대표로 맞습니다. 있는 그 SM. 근데 지금 좀 물러나셨죠. 네네. 네, SM은 일단은 NCT라는 보이그룹과 최근에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굉장히 또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엔터사는 결국에는 아이돌이 얼마큼 유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또 상품화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최근의 흐름에서 물론 이제 YG, 블랙핑크까지는 못하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아티스트들을 좀 배출해내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SM은 디어유라는 또 자체 플랫폼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메타버스 NFT 사업으로 좀 뛰어들려고 하는 좀 마련도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디어유도 SM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그쪽 계열로 이제 한번 꾸려봤습니다. 지금 또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NFT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 옛날에 자료들이 방대하잖아요. 맞아요. 예, 너무 그런 많죠. 자료들 활용하면 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유튜브라든지 트위터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NFT에 다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사실 정부와 기업이 뛰어드는 산업은 기회가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을 좀 공부를 잘 해보시면은 좀 투자 기회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고 최 대표님도 가져오셨죠? 자, 2022년 상반기 주목해야 할 종목 최 대표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